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얼굴 피부 보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이 모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피부가 매끄럽지 못하고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매끈하게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뉴바에 필터에 가시면 선명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급 선명 효과부터 해서 선명하게 언산 마스크,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은 언산 마스크로 보정을 해 볼 텐데요. 자, 언산 마스크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언산 마스크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양, 반경, 한계값 이렇게 수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과 반경, 한계값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샘플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일단 닫고요. 자, 준비된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시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터, 선명 효과, 그 다음 언산 마스크를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양, 반경, 한계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치로 지금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양을 한 50 정도 하고 반경값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반경값을 움직이니까 한 3 정도 됐을 때 이 경계면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1로 다시 하겠습니다. 1로 하면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3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양과 반경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이 1이라면 반경값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값도 아무리 변화시켜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양은 말 그대로 선명도를 주기 위한 범위를 말하는데요. 잠시 뒤에 모델을 보정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느껴보시겠습니다. 반경을 예를 들어서 5로 하고 양을 최소로 하면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과 반경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한계값은 대비를 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가 가장 경계가 뚜렷한 부분이고요. 만약 이것이 위로 갈수록 경계가 무너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처럼 여기서 이렇게 한 50을 줬을 때 반경이 되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한계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값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면 경계가 무너짐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경계가 가장 뚜렷하죠.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경계가 없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에 따라서 적당한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선명효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시 선명효과의 언산 마스크를 불러보겠습니다. 언산 마스크에서 우선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경을 그럼 한 3 정도 놓고 양을 한번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50 정도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미리 보기 창이 있죠. 미리 보기 창을 한번 눌러 봅니다. 누르면 이 손바닥 모양이 나오는데 눌러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선명 부분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다시 10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00으로 하니까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아까처럼 50으로 맞추고 반경을 한번 이번에는 조절해 보겠습니다. 반경을 자, 지금 3일 때는 이 정도죠.
이 정도 보이십니까? 자, 다시 3을 그럼 5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로 하니까 조금 더 적용이 많이 됨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20으로 해볼까요? 한 20 정도로 하면 더 많이 차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을 더 높인다면 사진에 많이 변화가 생기죠. 원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사진이 이상해졌죠. 이거를 무조건 많이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에 따라서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1이 됐죠.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미리 보기를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니까 그래도 미세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변화가 많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이 정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변화가 생겼죠. 자, 이렇게 하시고 한계값은 0으로 해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 사진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이 레이어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1 눈을 한번 감겨 보겠습니다. 사진을 잘 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겼죠? 눈을 감겼을 때보다 눈을 띄우면 더 선명해졌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태로서 사진이 선명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메뉴에 필터 들어갑니다. 필터에서 이 아래 보시면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흐림 효과,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흐려졌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반경이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 최소치가 0.1이죠. 이것을 5로 맞춥니다. 5로 맞추니까 이미지가 흐려졌죠. 이 상태로서는 사진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사진을 선명도를 되찾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할 겁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여기 레이어 창 아래 보시면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 보겠습니다. 썸네일 옆에 흰색 도화지가 생겼죠.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해당 레이어 위에 흰색이나 검은색 마스크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즉 흰색 레이어 마스크는 현재 레이어만을 보여주고 만약에 이것이 검은색이라면 바로 아래 레이어를 보여줍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 마스크 위에 Alt 딜리트를 하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 아래 배경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컨트롤 딜리트를 하면 흰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원위치가 됐죠. 즉 흰색 레이어 마스크 위에 검은색 브러쉬를 사용하면 칠해진 부분만큼 아래 레이어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경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붓툴로 눈 부분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1에는 아까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은색 칠을 해줌으로써 아래에 있는 조금 전 우리가 선명도를 조절했던 그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툴바 쪽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흰색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이 화살표 이것을 하면은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이어 1이 이렇게 도화지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시고 컨트롤 딜리트를 합니다. 컨트롤과 딜리트를 동시에 눌러주면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브러쉬 툴바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 붓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붓 크기는 엔터 좌측에 대괄로 측을 눌러주면 이렇게 커지고 좌측을 눌러주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 붓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얼굴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이 옵션 바에 불투명도 값이 10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처음에는 4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이렇게 칠을 해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가 거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칠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피부가 매끈해지는 걸 볼 수 있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눈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입술 이쪽으로 칠해지면 좀 곤란한 사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을 한번 칠해 볼까요? 눈이 흐려졌죠.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데 눈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다시 복구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은 여기 아까 지금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여기를 다시 한번 칠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붓칠을 할 때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다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칠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레이어 창에 아까 레이어 1에 도화지 있었죠. 여기 칠한 부분이 도화지에 표시되고 있죠. 어디를 지금 했다는 결과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칠을 해 주시면 처음에 거칠었던 피부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이어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한 레이어 1에 눈을 한번 감겨 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진을 좀 확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였죠. 여기서 한번 다시 감겨 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촬영해 오셔서 당사자한테 사진을 보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피촬영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선물하는 것도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피부 보정 작업이 끝났는데요. 이것을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Shift E 하시고요. 그러면은 배경이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면 사진 품질은 12로 해야 되겠죠. 그 전 사진을 한번 불러와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로 하고요. 자, 보정 전이고요. 이거는 보정 후가 되겠습니다.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간단한 작업으로 모델의 얼굴 피부 보정과 선명 효과의 하나인 언산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